근데 디자이너들이 왜 자기 옷이 안 팔리는지를 모르는 게 옷은 원래는 가격에 제일 민감한데 왜 내 옷은 안 팔리지 하는데 사실 토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원가도 되게 높고 어쩌다 보면 그냥 맞아, 판매가가 맞아. 올라가는데 이게 자기가 스티치 하나를 박은 걸로 인해서 라인이 다시 생성되고 다림질이 한 번 더 들어가면서 그렇지. 봉제를 한 번 뒤집어야 된다는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나는 이거를 3만 원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브랜드 디자인 하다가 유통으로 갔더니 유통은 딱 이 옷은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먼저 놓고 그치. 왜 막고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언제 팔 케이스. 수 있을까? 몇 장 정도로 밀어 팔 수 있을까? 얘는 전력으로 앞으로 갈 수 있을까? 매대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수익으로 계산해서 디자인을 역으로 맞추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최소로 무너뜨리는 거야. 가격 이거 이렇게 봉제를 무너뜨렸을 때 얘가 그 관점에서도 티가 나냐 안 나냐. 티가 안 나면 살살살살 빼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최종 원가를 맞추고 그런데 이제 내가 브랜드에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이런 거를 이 가격에 어떻게 생산했어? 이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격을 먼저 맞추고 생산을 했더라고. 그리고 그러지 있어. 겉은 똑같은데 안상이 달라지면서 가격이 싸지게 하는 마술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은 패딩이 들어가 있어 패딩이라든가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데 안감을 다 넣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본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4번 잘라야 되는 걸 2번 잘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봉제 과정이 재단도 2번이 줄고 봉제도 2번이 줄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케이스를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이 작업지 시설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디렉터가 보느냐,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보느냐, 또는 실제 생산 담당하는 테크니션이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는 내용과 이제 중요한 정보 서로 이해하는 정보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스티치 한 줄 때문에 공임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고 MD나 디렉터 입장에서는 이 원가의 이 마크업을 유지를 해야 팔 수 있으니 수익 구조로 보니까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중간에 생산 핸들링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 중에 뭐 봉제 한 선을 빼던가 과정을 하나 빼던가 원단 중량을 뭐 살짝 조정을 하던가 뭐 이런 방법을 쓰죠. 네. 생산지마다 되게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디자이너가 생산지를 이거는 내가 서남아로 보내겠다, 이거는 동남아로 보내겠다, 이건 중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야 이거는 대구에서 꾸며야 되겠다를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 디자인 나오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 달라지는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 패션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마크업하고 아주 연관 기계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재 이제 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기획은 기획만, 생산은 생산만 따로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이 전 과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지에 따라서 공임이 달라지고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작업지 한 장을 보면 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르게 보는 거. 어떤 사람은 도식화만 보고 어떤 사람 디자이너는 도식화와 컬러와 배색과 이런 스티치나 이런 것만 보고 생산하는 사람은 아소트만 보고 뭐 패턴 하시는 분은 이제 사이즈 스펙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고 MD는 아소트하고 델리만 볼 거고 그래야 이제 뭐 히스토리를 짜서 판매할 그걸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작지 하나에도 작지 하나만 제대로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되게 많이 있는 게 이거 말고도 사실 디자이너들이 꾸미는 거는 그 FG라고 패션 그래픽이라고 이제 한 장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있죠. 옷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 그거가 생산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프린트를 찍든지 프린트에도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컬러도 배색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일이 정말 많으니까 디자이너는 100% 비주얼만 보는 거지. 그렇죠. 그 작지를 꾸미는 입장에서 이제 작업지 시설을 만드는 이제 어떤 파트에서 어떤 정보를 이제 알기 위해서 작업지 시설을 만드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례가 좀 이렇게 되게 좀 어이없는 일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작업지서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기획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100장을 이 스타일을 이 100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소트를 뭐 20 사이즈 하나에 28장, 뭐 32장, 뭐 이렇게 나눌 수 비율대로 나눠오죠. 비율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MD는 당연히 이걸 비율대로 이렇게 판매 데이터를 보고 나누는데 이거 이렇게 나누면 디자이너도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나누지 말지. 근데 생산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이 공장에서 2장, 5장, 3장 단위로 막 끌어진 이 아소트를 보면 황당한 거죠. 재단은 무조건 비율로 줘야 한다는 거를 모르고 그렇지. 모르고 이런 수량을 주는 거는 네. 현장에 없었던 MD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동의 네. 현상이죠. 잘 모르는 로스도 너무 많이 나지. 그렇죠. 로스 많이 나지. 그러니까 원단도 애매하고 공장에서는 진짜 열받을 만한 일인 거죠. 여기서 아까 얘기해 아소트가 뭔지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요? 아소트를 뭐라고 얘기를 네. MD시잖아요. 저는 MD가 아니에요. MD 전직은 MD시잖아요. 전직. 네. 아소트는 이제 사이즈별로 그 수량을 나눈 것이라고 쉽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입는 사이즈들이 뭐 티셔츠의 경우에 뭐 95, 100, 105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95를 뭐 50장, 뭐 100을 60장, 뭐 105를 또 40장 뭐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사이즈별로 생산 수량을 아소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아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더 짚어드리고 작업지서라는 거 정말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의류 패션 쪽에서는 작업지서만 잘 작성을 하고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거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지 않으면 다른 정보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나올 수밖에 불량 제품이 뭐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생산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이제 그 다른 업체 컨설팅을 해주면서 경험한 얘기인데 언더웨어 속옷을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사이즈를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아소트를 2개를 간 거죠. 그래서 90하고 95 사이즈 여성 언더웨어를 갔는데 잘했죠. 사이즈는 많이 안 벌리는 게 재고 문제를 모든 줄일 수 사람들이 있는. 다 와서 살 것처럼 그렇죠, 사이즈 벌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이 생산, 그러니까 그 브랜드 하시는 분은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인데 여기를 핸들링한 프로모션 업체에서 이분들을 속인 거예요. 눈속임을 한 건데 어떤 거냐 하면 90 사이즈하고 95 사이즈하고 분명히 비주얼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이즈는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패턴을 한 개 쓰신 거예요. 패턴을 한 개 쓰시고 90에 파커링을 많이 줘갖고 이 사이즈를 많이 줘서 고무줄을 적게 넣은 거죠. 고무줄로 왜냐면 언더웨어는 고무줄로 사이즈가 다 사이즈를 나오니까. 파자마도 아니고 그렇지. 언더웨어. 근데 언더웨어면 가능하게 예민한데. 고무줄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카링이 좀 있고 없고 차이만 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거를 다 뜰 텐데 입으면. 이게 95 사이즈는 입을 수 있어요. 근데 90 사이즈는 90 사이즈는 입을 수 있는데 95 사이즈는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90 사이즈 패턴에 파커링을 안 주고 사이즈만 늘렸으니까. 결국 이분은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95가 작다고만 느끼는 거고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얘는 패턴을 한 개를 쓰신 거예요. 그거를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의류 사업이 조금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 일을 하면서 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나라 우리 원래 착한 옷공장이었는데. 그래서 재밌는 걸로 바꿨잖아요. 네. 좀 재미도 있어야지. 네. 맞아요. 착하게 살려고 착한 옷공장이었는데. 착하게 살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편한 옷공장으로 바꿨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좋은 인맥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발전하면 우리도 발전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얘 한 번 하고 먹튀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먹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옷에 대해서 안 하고 싶을 것 같고 불신이 너무 많잖아. 자기도 영문도 모른 채 왜 안 팔리나 하겠지.
디자이너로 잡지 않을까?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 거기는 디자이너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디자이너가 있었으면 그거를 아마 그 QC 볼 때 검사를 했을 거고 맞아. 패턴하고 사이즈 스펙을 체크를 했었을 텐데 그걸 모르시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작은 얘기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생산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일반 그 캐주얼 브랜드 옷을 하다가 스포츠 브랜드 쪽으로 옷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치가 사방이다가 보니까 사이즈를 고무줄로만 진짜 그래도 할 말이 없겠니까. 왜냐면 쉐입이 나오고 사방 스판이기 때문에 스타킹 같은 조금 거지. 더 그렇지 맞아. 스타킹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결국에 얘를 사이즈를 이 사이즈의 실루엣을 정해주는 건 고무줄밖에 없거든. 그렇죠. 밴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재단물 밴드 상태에서 괜찮다. 밴드 재단물 상태에서 이제 그 패턴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얘가 그렇죠. 이제 제품으로 나온 상태에서는 얘를 살짝 늘리고 덜 늘리고에 따라서 스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마르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죠. 다이마르 경우에는. 다이마르는 사이즈 스펙을 사실 잴 때도 1.5에서 2cm 정도의 기본 어라운스를 2cm는 주니까 어라운스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참 애매하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패턴하고 맞는지를 진짜 그렇죠, 잘 확인해야 그렇죠. 돼요. 모 브랜드는 그 얼라우넌스의 기준을 자기 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주는 데도 있더라고. 맞아요. 어라운스를 네. 계약서 쓸 때부터 안 주고. 그러면 공임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이제 안 받겠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오차가 있는 걸 안 받겠다는 거지. 안 받겠다고 하면 생산 공장은 당연히 금액을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리스크에 그쵸. 대한 부분을 거기서 담보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 브랜드는 좀 비싼 브랜드예요. 비싸게 해야겠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를 어라운스를 진짜 1cm 미만 준다는 거는 1cm 미만 0.5cm까지 허용하더라고. 0.5면 그냥 찍어줘야죠. 스티커 찍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는 불가능한. 왜냐면 우리는 생산을 오랫동안 좀 해봤고 이제 실장님은 이제 아직은 생산보다는 전체적인 디렉팅하는 역할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거는 진짜 다르네. 현장은 진짜 다르거든. 이 생각보다 의류 생산을 하는 곳이 뭐 원부자재를 다 통틀어서 보면 영세한 곳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80%? 90%? 최근에 가본 공장들 중에 제일 깨끗한 쪽은 삼성 쪽 계열들이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가 공장 옷을 만드는 곳이 맞을까 싶을 과연 정도로. 이 집에서 흰색 옷은 나올 수 있나? 어려없이 뭐 이런 공장이. 요즘 공장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큰 것도 많았었는데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종발 이후로 거의 망했다고. 그렇죠. 보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공장들마다의 컨디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고 꼭 많은 이 조건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실제로 돌다리를 두들겨 가야 한다는 거는 정말 공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처음에 갈 때 이 집에서는 우리가 정체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왁구가 있는지, 왁구라는 말은 그런가? 왁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캐파. 캐파. 그러니까 캐파랑 캐파도. 캐파. 그 다음에 얼마나 기간을 얼마 정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임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인데, 공임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라운스는 어디까지 허용한다 했을 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프로벌 샘플을 만들어서 컨펌을 받고 그럼요.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얼마나 지켜주는지까지 해서 한 바퀴 다 돌고 해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이 공임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생산하다 보면은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공임이 굉장히 민감해서 단돈 뭐 50원 100원이라도 깎고 싶은데 당연히 실제로 공장 입장에서는 뭐 50원 100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이제 인지상정인 거죠. 근데 제가 생산해보고 핸들링 이제 많이 기획을 해본 바에 의하면 발주할 때 공임은 적절하게 이제 미리 산정을 해서 협상을 하셔야겠지만, 계약할 때
공장하고 가능하면 공임에 대해서는 이제 깎지 않는 게 인정해 주는 걸로 원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고 정확하게 생산을 하는 게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국내 생산일 때 네. 해외 생산일 때는 워낙 이 기본 생산 수량도 다르고 생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른 거고 국내 생산일 경우에 주로 이제 소량 생산일 경우에 원하는 공임은 다 차지를 하고 그래야 이제 그분들도 열심히 제대로 생산을 해주시고 행여나 그럴 리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불리한 건이나 뭐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서로 계약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클레임을 치던 뭐 반품을 하던 이런 게 계약서를 제일 잘 써야 되고 그거를 서로 잘 지키려는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내 퀄리티가 점점 좋아질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내 브랜드로 내가 내는 옷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이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단돈 100원 깎으려다가 제품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 맞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을 기분 나빠서 하고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빠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일단 업체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제일 문제예요. 네네네네.